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8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천둥번개를 사랑하는 선인장입니다. 천둥번개. 저도 사랑합니다. 두 분이 ASMR로 그 비소리, 천둥소리 듣는다고 했을 네, 때 네. 진짜 의아했었는데.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요. 저는 네. 그게 들으면 좋으면서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서 빗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집중력이 높아지는 소리 쪽에 속해요. 그런 효과가? 정말 사람마다. 진짜 다르네요. 요새 날씨가 좀 요란했잖아요.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친 적이 별로 없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천둥번개가 쳤다고? 여기 이쪽은 안 쳤나요? 저희가 좀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렇구나. 남은 여름 동안에도 계속 그런 날씨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벤트 했잖아요. 네. 이벤트하고 그때 저희가 파티, 팟빵, 유튜브 요렇게 3개의 댓글 받는다고 했었는데 청취자분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네. 이벤트 참여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네, 그 이벤트 참여 글을 남겨주셨던 만두사슴님과 DGGWR님은 놀고놀 네이버닷컴이거든요. NOLGONOL@네이버닷컴으로 저희한테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저희 당첨자 발표했는데 아차상 2분이 또 아직 메일 안 주신 분 계세요. 나 이벤트 참여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한번 댓글 확인하시고 댓글에 저희가 답글 남겨놓았으니까 거기 써져 있는 메일 주소로 한번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저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뭡니까? 콘솔 인생 N년 만에 처음으로 엑스박스를 샀습니다. 와. 멋있다. 제가 그동안 소니의 딸이 아니었나봐. 제가 진짜 좀 충성심 높은 소니파였는데 네네. 근데 엑박을 안 산 이유가 항상 있긴 있었어요. 엑스박스가 한국 내에서 운영을 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게임 한글화도 많이 하고 진짜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왠지 별로 안 땡겨서 안 샀고 이제 그 이후로는 국내에서 운영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한국 엑스박스 팀이 진짜 있긴 한 건가? 얘네가 운영을 하긴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병크를 많이 터뜨렸어요. 당연히 여론도 안 좋고 점점 그 엑스박스에서 할 만한 타이틀도 없어지고 당연히 한글화 타이틀 거의 없고 그런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작년에 차세대 기기가 거의 플스5랑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뭐 스펙도 괜찮고 제가 플스5 외형 엄청 깠잖아요. 네. 근데 엑스박스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저 아까 사셨다 그랬을 때 혹시 외형 때문에 사셨냐고 그렇게 풀파이브를 미워하시더니 그거 되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본인 입으로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되자마자 저는 보고 이번에는 엑박을 사야 되나 그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네. 그것보다 더 이제 저를 좀 많이 끌었던 요소가 뭐냐면 엑스박스 측에서 약간 넷플릭스 같은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옛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로든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막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기로든이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게임 패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넷플릭스랑 똑같아요. 일정 금액을 내면은 그 사이에는 그 게임 패스에 등록된 모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 패스에 등록된 게임들이 괜찮아요. 굉장히 최신 게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독점 타이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스가 하위 호환 같은 거 지원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 게임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게임 패스에 일단 가입을 하면은 정말 많은 게임을 별도 구매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인디게임 같은 거 이거 괜찮을까? 뭔가 약간 끌리는데
근데 막상 선뜻 사서 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쵸. 네. 너무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PC 게임 하시는 분들은 스팀은 2시간 이내면 무조건 환불이 되니까 플레이 타임 2시간 이내면 무조건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지금 수많은 게임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나 엄청 많이 환불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날리셨군요. 저도 지금 방금 처음 알아요.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 PC 게임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사실 그거 되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망설여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엑스박스를 사고 근데 이 엑스박스도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형과 보급형 이 두 개인데 고급형이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뭐 10초 컷 이런 게 아니라 뭐 12시에 예매 페이지가 열린다 그러면 딱 12시 되는 순간 아무리 해도 그 페이지조차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닌텐도도 그렇고 약간 업계에서 그걸 마케팅화 하나요? 아니요 진짜로 물량을 진짜예요?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박스 X는 시리즈 X는 저는 뭐 꿈도 꾸지 않았고 그 보급형을 그냥 샀어요. 근데 보급형이 작고 귀여워요. 뭐 아무데나 놓아도 될 정도의 그런 심플한 디자인에 배치를 중요시하시는. 내 눈에 보였을 때 안 거슬리는 그래서 사고 이제 그 게임 패스 가입을 했죠. 와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신 못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게임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더 이제 근황 토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게임 패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게임을 해볼까 일단 미리 받아놓으려고 생각했던 건 이제 받아놓고 또 뭐 있나 보는데 이제 메인 화면에 떠 있는 추천 게임들 중에 콜 오브 더 시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코로보다 씨. 바다편에 하셨어야죠.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가 콜 오브라고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크툴루? 그쵸.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아하. 정말 올고 드시네요. 그게 표지가 보면은 어떤 여성의 그림이 있는데 딱 보면 뭔가 탐험물 같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면서 이 제목은 콜 오브 더 씨여가지고 이게 뭐 혹시라도 크툴루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나? 그러면서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로 그런 요소가 있는 퍼즐 게임이더라고요. 퍼즐 게임. 네, 그래서 뭐 사전 정보 전혀 없이 보자마자 바로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그 표지에 나와 있던 여성이 남편을 찾아 떠나는 거거든요. 시대는 1930년대 네. 정도고요. 여성이 언젠가부터 좀 병을 앓았어요.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 같은데 피부에 반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서 좀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장갑을 끼고 다니게 됐고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뭐 침대에 거의 누워있고 걸어 다닐 땐 지팡이 짚고 겨우 걸어 다니고 그럴 정도로 악화가 됐나 봐요. 남편이 뭔가 그 병의 치유법을 알아내겠다고 하고 밖으로 이제 탐험을 떠난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집에 소포 하나가 왔는데 청동 칼 같은 거랑 그 남편의 사진 그리고 사진 뒤편에 타이티에서 동쪽으로 얼마나 떨어진 그런 거가 써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여기로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타이티 쪽 사람들이 그 섬을 이야기하면 절대 그 섬에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섬은 무서운 섬이다. 안 가겠다. 근데 다행히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꺼려 하는데 그러면 데려다 주기만 해라. 나를 내려다 주고 3일 후에 다시 나를 데리러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혼자 그 섬으로 간 거죠. 근데 섬에 간 순간부터 여자가 몸이 좀 좋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갑자기 좀 기운이 나고 근데 가자마자 그 바닷가부터 탐험대가 이미 왔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인적만 있고 사람은 없는. 네네. 차츰차츰 흔적을 찾아보는데 여러 가지 구조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퍼즐을 풀어야겠죠.
그런데 원래 그쪽에 살던 오래된 원시 부족이 만든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가다 보면 너무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미 밝혀진 어떤 그런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구조물들이 나와요. 그걸 풀어가면서 남편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닷속에서 너무 편하게 손에 물갈퀴도 생기고 이런 마치 물고기 같은 것처럼 돌아다니는, 인스머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싶은 부분은 뭐 한두 개 딱 나오는데 신문 기사에 아캄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좀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스토리도 나름 흥미진진하고요. 퍼즐도 괜찮아요. 퍼즐 풀 때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 미스트 한번 했었잖아요. 미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미스트에서도 좀 이렇게 자연 풍광이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퍼즐을 풀었는데 그런 옛날 고전 퍼즐 게임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그 다음 부분이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엔딩은 멀티 엔딩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냥 뭐 5시간에서 천천히 하면 8시간 정도 되려나? 그 플레이 타임이 좀 짧은 편이고 다회차 요소가 끝에 엔딩 분기점 말고는 없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정말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크툴루 퍼즐 게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인가 발매된 되게 최근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매된 데다가 인디 게임 치고 사람들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메인 화면에 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빨리 여러분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픽은 어때요? 그래픽이 괜찮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랑 좀 잘 맞나요? 약간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 그 공포스러운 느낌은 일절 없어요. 크툴루라고는 해도 굉장히 밝게 진행이 되고요. 그 밝은 게 약간 이제 그 여성 주인공이 계속 나레이션을 해요. 뭐 자기의 과거 이야기도 하고 남편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밝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냐면 지금 남편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좀 해맑아요. 근데 그게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좀 이상해진 상태잖아요. 굉장히 기운도 나고 기분이 좋은,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크툴루 중에서 지금 인스머스 세계관이라 그럼 지금 여성은 해피엔딩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해피엔딩이라 무엇인가. 그 사람 시점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공짜로 했잖아요. 근데 스팀에서는 2만 원 정도에 팔고 있고, 근데 보니까 뭐 종종 세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일 많이 할 때 한번 진짜 가벼운 퍼즐 게임 하고 싶을 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딴 얘기지만 스팀 세일할 때 소개해준 셜록 사놓고 아직 한참 하잖아. 근데 되게 부지런하다. 세일할 때 나는 그 접속을 하기가 싫던데. 왜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세일할 때는 컴퓨터 켜기도 싫은 거 있죠. 아니 이 무슨 부르주아 같은 세일하는 이런 하찮은 물품을 사지 않겠어 이런 건가?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세일이 참 좀 그런 게, 제가 저 이번 주제에 들고 온 게임이 스팀에서 구매해서 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5월 5일 밤 11시쯤에 그걸 시작을 했어요. 한 2, 3일 완전 신나가지고 게임하다가 봤더니 제가 구매한 다음 날부터 30% 세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 11시쯤에 샀잖아요. 슬프다. 거의 1시간 차이로. 근데 30%면 좀 큰 거라서 억울하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게임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그래 괜찮아. 개발자들한테 돈이 잘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끝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아까 엑스박스 설명하시면서 네.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아, 건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아버렸네. 어떤 기기라도 되면 엑스박스가 아니지 않나요? 그런 게임 패스에 이어서 음. 그 엑스박스의 야심찬 서비스, 음.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 패스 같은 거에 가입을 하면요, 내가 엑스박스 기기가 없고 내가 노트북이 없어도 그 타블렛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성능이 안 맞더라도요? 네. 그래서 우와. 사람들이 진짜 예전 걸로 막 플레이하는 거 인증 올리고 그랬어요. 오. 그게 앱도 아니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xbox.com/play 뭐 이걸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기술적인 지원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네.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파리가 약간 무거워서 그러는지 아직은 아이폰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조작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존에 뭐 있는 컨트롤러 연결을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액세서리도 나왔더라고요. 핸드폰 끼워가지고 양쪽에 패드 기능 할 수 있는 거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한 게임 패스 3개월 무료 이용권 이런 거를 같이 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게 저는 약간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발전을 하면은 진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것처럼 게임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엑스박스가 다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저는 아까 말한 그 엑스박스 우리나라 운영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영국,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똑같은 지원을 원한다. 영미권 이외의 국가에도 같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성명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엑스박스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완전히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엑스박스를 구매하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니까 진짜 플스 쪽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국내에서 어떤 본사 차원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저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뭐 한글화된 타이틀 따로 정리해가지고 목록 공유하고 외부 기사 같은 거 계속 번역해서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이런 게 안타깝다. 그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전에 진짜 엑스박스 전성기 때 이야기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한글화 전담팀도 있어가지고 진짜 잘 운영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계속 엑스박스의 부흥을 위해 개인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되게 눈물겹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게임 패스는 당장 막 콘솔 게임기를 안 하던 사람이 사기는 힘들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콘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근황 토크 이야기 하실 거 있나요? 저는 한 달간 뭐 하고 살았나 싶었더니 유튜브 열심히 봤더라고요. 저희한테 링크도 보내주시고 네, 했죠. 링크도 보내드렸는데 그 링크 보내드린 거 말고도 문명특급이라고 아. 제가 여러 번 말했던 네. 네. 거기에서 이번에 컵눈명이라고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 이런 특집을 했었거든요. 자꾸 명곡 시리즈를 하네요. 숨든 명곡. 네. 그래서 그 시리즈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처음에 어떤 곡들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제 아이돌에서 각 멤버들 모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꼽는 컵눈명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다들 그 아이돌들이 학창 시절에 듣던 음악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신나가지고 노래 나오면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꼭 다시 재컴백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재밌고, 실제
최근에 그게 좀 판이 커져가지고 그 가수분들 모시고 컵눈명 무대를 한 거를 원래는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SBS 본 채널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꽤 반응이 좋았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한 며칠간은 뭐 트위터고 커뮤니티고 이제 그 컵눈명 광풍이 쓸었었는데 저는 근데 딱 그 시점에 음악을 잘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들 들으면서 학창시절 떠오른다, 대학 때 애들이랑 노래방 가서 부르던 거 생각난다 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젖어 있는데 저는 우와 노래 좋다 이러면서 처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프터스쿨이 나오고 2PM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애프터스쿨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애프터스쿨이 이제 저는 이제 그룹명만 알고 네. 노래도 몇 곡 알기는 하는데 잘 모르고 뭐 이랬었는데 이미 해체한 지 7, 8년 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하와이에서 사시는 분, 발리에서 사시는 분,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멤버도 있고 임신한 멤버도 있고 근데 그 멤버들이 다 와서 그래서 하와이 와서 자가격리하고 2주 자가격리하고 그 한 며칠 한 이틀 3일 연습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랐는데 진짜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무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애프터스쿨 리더가 가희 씨였잖아요. 네네. 프로듀스 101에서 맞아. 심사위원 하셨죠. 네, 심사위원 하면서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팩폭짤. 하루를 주면 되겠어? 이틀은? 사흘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1년을 주면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팩폭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무섭다. 네. 또 약간 안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짤로 사람들이 다들 뼈 맞고 나간다 뭐 이런 짤이 있어요. 처음 듣는데 너무 와닿는데. 나 약간 마음이 약해질 때 한 번씩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다들 그 말에 공감하면서 야 가희는 7, 8년 쉬었다가 이틀 주니까 한다. 충분히 말을 할 자격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네. 아니네. 그래서 너무 멋있고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좀 되게 좋은 무대를 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한번 이제 제가 동영상류를 잘 안 보거든요. 전 동영상류가 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류여가지고 그래서 잘 안 보다가 그걸로 한번 트니까 영상이 마구마구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컵눈명에서 이제 부승관 씨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븐틴 쪽 자체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열심히 보고 아 저는 저의 마지막 아이돌은 비스트 하이라이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이름을 다 안 게 비스트였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또 전원 멤버 이름을 다 아는 아이돌이 생겼고 그 맥락이었군요.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너 왜 아이돌 판에 소래? 막 이렇게 제가 무등급 막 그렇게 막 했는데 갑자기 세븐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인기 많은 동영상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MT 가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컨셉 자체는 이거는 방송이 아니다, 생리얼이다 라고 해서 보통 MT를 가면은 장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 교회로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걸리부터 마시고요. 막걸리를 마신 채로 이제 몇 명은 장을 보고 가고 그 펜션 잡아놓고 족구하면서 어머, 네 족구하면서 벌칙으로 담금주 마시고 이거 너무 회사 워크숍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밤새 이제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데 너무 그 게임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아 정말 제가 MT 게임 엄청 좋아하시죠? 술자리는 안 좋아하는데 술 게임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그 댓글에 정말 공감 가는 댓글이 있었는데 네. 저 세븐틴 해서 저 게임만 하고 살짝 빠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아, 양치님 잠깐,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니구나. 그 멤버로 저기 가서 나도 저 게임 하고 싶다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정말 멤버들이 누구한테 뭐 룰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모두들 이 게임 하면 탁 가고 이 게임 하면 탁 가고 한두 번 해보는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3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약간 반 수학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겠네. 들어서 뭔가 대학 시절, 학창 시절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보면서 술 냄새 나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13명이 멤버면 그 8인 이상 필요한 보드게임 이런 거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타벨라이 그렇죠. 늑대 막 이런 거. 전혀 네. 없죠. 네. 진짜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MT 하면 무슨 게임인가요? 마피아죠. 마피아 게임이죠. 그래서 또 자체 컨텐츠에 마피아 게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네. 진짜 재밌었겠다. 그래서 네, 마피아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뭐 의사도 넣고 그 특수직은 다 넣어. 네, 경찰 경찰도 들어가고. 넣고 뭐 자체에서 만든 뭐 브로커 직업도 넣고 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 너무 재밌으면서 마피아 게임이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다가 네, 할 사람은 없고.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크라임씬이나 보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크라임씬을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마구잡이로 흐르지 않습니까? 자체 알고리즘이 있어요. 의식의 네. 흐름. 근데 또 크라임씬은 너무 자주 봤잖아요. 저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대사를 외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가?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열렬히 바라면 이제쯤은 나와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시즌 4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게 믿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피아 게임이나 뭐 이런 범인 잡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이제 빰라인 씬이라고 이제 네.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크라임씬 룰을 따라서 이렇게 만든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전부터 그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마인크래프트 그 네모네모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적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3-4번은 보려고 하다가 시도하고 접고 했는데 이제는 봐야 할 때가 됐다. 너무나 보고 싶다. 크라임씬이 해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게 적응이 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사람들이 천연덕스럽게 몰입해서 연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티키타카가 잘 맞아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처음 하신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약간 원래 그 잡밥TV 네. 내에서 계속 다른 네. 콘텐츠를 같이 하시던 분들이 네. 빰라임 씬을 또 따로 하신 거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그런 케미도 좋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그러면서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구성도 잘하시고 재밌게 진짜 크라임 씬처럼 진행을 하셨어요. 정말요? 네. 되게 놀라웠어요. 그 네모네모 그 레고 같은 네모네모로 모든 거를 이렇게 꾸며놨는데 와 저기까지 설계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싶은 사건 것들. 현장 같은 것도 다 이미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구현을 해두셨고 근데 저는 직접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조카가 아기 때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조카 옆에 보고 있고 저는 다른 거 하고 있다가도 이게 귀로 들으면서 깔깔깔 혼자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정도로 됐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진 컨텐츠였고 그리고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그 유튜브 댓글로 한번 잡밥TV 놀고 놀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잡밥TV를. 근데 양치님은 이미 알고 계셨었더라고요. 네, 여러 번 추천을 들었었어요. 그 빰라임 씬이나 서리사막의 도둑? 그 컨텐츠 2개를 추리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머릿속에 입력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산만하고 그리고 프로 연기자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연기 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발 한 2화까지만 봐주시면 그리부터는 그렇게 재미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참고 2화까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크라임 씬.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진심 이번 기회에 마인크래프트를 배워서 아니 근데 잡밥TV에 시청자 참여로 참여해볼 거라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마인크래프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 약간 VR처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맵을 만들 수 있고 그쵸. 하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럼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38화 주제 조선입니다. 저희 역사의 한 뭉텅이 네. 조선시대를 네.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던 주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양치님. 왜 조선을 갑자기 추천하셨던 거죠? 그 선인장님이 저번에 베니스의 개성상인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거 들으니까 그냥 역사 소설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재밌게 봤던 역사 소설을 이제 언젠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러면 시대물로 할까? 근데 그 시대는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좁혀서 조선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을 할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양치님이 추천해 주실 때는 역사 중에 제일 대중적인 건 조선시대니까 조선 이렇게 던지셨는데 저희는 넙죽 받아 먹으려니까 조선이 너무 큰 거예요. 크기도 하고 네. 저는 조선시대를 썩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어허. 저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 뭔가 독살 당하거나 음해당해서 죽은 조선의 왕자들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왜냐면 그 책에서 죽은 왕자들이 너무 괜찮은 왕자들 진짜 그쵸. 덕이 좀 있고 똑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법한 그런 사람들이 뭐 정치에 휘말려서 다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런 삐리리 같은 그러면서 뭔가 조선에 대한 인식도 좀 안 좋았고 실제로 뭐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막 붕당 정치 막 이런 것들이 난 좀 싫기도 했고 분당 정치 없으면 저희 안 됩니다. 온갖 거를 다 해설을 해주는데 맞아 뭔가 펜지를 다 해석해주는. 맞아 저는 조선시대를 그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조선에 뭐를 하지? 라고 해서 항상 그 자료 조사의 늪에 빠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A를 막 파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B를 막 파보다가 너무 재밌는데 근데 할 이야기가 없네. 그리고는 C 하다가 마치 그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했던 클라이언트처럼 항상 또 A로 돌아가거든요. 첫 번째 기획안이 제일 좋네요 이거. 네, 그렇죠. 그래서 다 까먹었을 때쯤 다시 A로 돌아가서 또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악순환을. 뭐 가져오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어지는 38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탐정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